결전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. 오프닝 때 예고해드린 대로 자동차 업종의 전반에 대한 얘기와 전략 들어볼 텐데요. 최근에 뉴스가 많았죠. 배기가스 논란부터 수소차와 전기차 이슈는 또 어떻게 될지 자동차 전방의 뉴스가 많은 상황입니다.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애널리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시장이 유독 조금 더 이 자동차와 관련된 뉴스가 많은 주간이었어요.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. 뭐 악재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호재도 있는 상황인데 이야기의 순서를 좀 악재부터 풀어서 나중에 호재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최근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 쪽 배기가스 조작 논란이 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애널리스트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, 이 사건을? 뭐 일단은 독일에서 조사가 들어갔던 건 현대기아차를 타깃으로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. 네. 원래 이제 현대기아차를 타깃으로 한 건 아니고 독일 쪽 부품 공급사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. 그 부품을 공유를 하고 있던 현대기아차 같이 좀 조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이슈 자체는 좋은 뉴스라고 보기는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네. 뭐 과거에 좀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좀 스케일이 큰, 뭐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디젤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거의 뭐 단종 수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현대기아차의 레퓨테이션에 아주 큰 리스크가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까지 불거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길게 보면은 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뭐 벌금이나 리콜의 규모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사실 크지는 않지 않을까요? 조사 대상 대수가 20만 대 정도였기 때문에 뭐 리콜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. 뭐 옛날에 이제 디젤게이트 같은 경우는 1000만 대를 넘어는 그러니까요, 예. 차량을 대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규모가 이제 좀 압도적으로 매우 차이가 큽니다. 네. 한편으로 이게 좋게 생각하면은 뭐 좋게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디젤 게이트가 2015년인가요?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? 그 그렇죠. 이후로 공교롭게도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차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던 그런 어떻게 전환점도 됐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 전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트리거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, 투자자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그동안 현대차가 친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뭐 전기차도 있지만 수소차도 있었지 않습니까? 근데 뉴스를 보니까 넥소가 원래는 내년 출시 아니면 올해 출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연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뒤에서도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조금은 전기차 쪽으로 약간 전략을 변경하는 느낌도 있거든요.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이 전략장 이게 어떤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.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전략을 초기부터 투트랙으로 갔었죠. 이제 네. 전기차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수소차도 이제 중요한 한 축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 갔었습니다. 근데 네.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가 워낙 빠르게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프라 투자되는 속도라든지 모델 출시 속도를 봤었을 때 수소차가 확실히 전기차를 전혀 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뭐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사실은 현대차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2023년도에는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예. 수소차가 지금 지연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보이고요.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요구했었던 어떤 기술적인 스펙들을 내년까지 못 맞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. 뭐 하지만 이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승용차는 이젠 전기차 쪽으로 지금 굉장히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.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를 가지고선 초기에 대응을 하고 수소차 전략은 이제 폐기라기보다는 조금 지연되는 수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호재, 수소차에는 조금 모멘텀의 지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재작년 좀 빠를 수 있는데 수소차 밸류체인에 투자하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. 좀 다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수소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이번 기회에 좀 포트를 정리해야 된다.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까요? 전기차랑 수소차는 좀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. 사실 수소라는 거는 수소차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그리고 이젠 차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쵸. 이젠 발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소차랑은 별개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수소경제,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해서 활용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수소차뿐만 아니라 그쵸. 어떤 넓은 밸류체인을 염두에 두시고는 투자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이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예. 뭐 전기차는 이제는
전기차 모델 플러스 이제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지금도 사실은 글로벌 경기가 많이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예. 뭐 2차 전지나 전기차의 성장성은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금 더 그러면 뭐 친환경 그 중에서도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부각시켜 볼 텐데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외신에서 좀 극찬했다고. 물론 우리가 언론이라는 부분들이 국내에 관련된 업체에 이제 호평가를 한 언론을 좀 더 집중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약간은 디자인적으로도 조금은 이쁘게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대항마가 된다. 뭐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그 머스크가 왜 현대 잘한다 뭐 이런 식의 트위트도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아마 대항마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결국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 비이클이 될 것인지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.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? 보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지금 1분기 때도 이 현대기아차가 아이오닉 5랑 EV6를 미국 시장에 출시를 하면서 미국 시장 전기차 점유율 2위를 등극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현대기아차의 성과에 대해서 좀 조명을 받았었고, 그리고 이제 언론도 이제 거기에 많이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테슬라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차처럼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는 OEM들 은 거기에 이제 대항마가 될 거다라고 이제 외신에서도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죠. 그리고 그런 모멘텀들은 이젠 EGMP 기반으로 신차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예. 글로벌 점유율이 올라가는 수순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분기 들어와서는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%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. 예. 하반기 들어와서 이제 기대했었던 반도체 수급 차이도 좀 해결이 되고, 그리고 GB60이나 아니면 아이오닉 6 같은 신모델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은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이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유효하다. 뭐 경기 리스크는 있지만 전기차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뭐 그 수요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원래 지금은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뭐 전기차까지 포함했을 때 수요가 부진해지면 뭐 내연기관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부진해지지 않겠냐라는 게 하나가 이제 우려사항이 있는 거고, 두 번째는 빠르게 침투율이 높아지곤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의 글로벌 침투율이 얼마나 정도 되고 그게 충분히 계속 늘어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. 사실은 지금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그렇죠. 있고요. 그리고 글로벌리 보게 되면은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을 좀 축소를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네. 전기차 보조금도 같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, 뭐 중국은 올해까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를 하겠지만 예. 내년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미국은 BB 법안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플랜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네.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후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시는 부분은 이제 보조금이 없어졌을 때 그때가 돼서도 지금과 같은 전기차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느냐. 그러니까요. 뭐 몇몇 업체들은 지금 이미 전기차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그때 되면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소비재죠. 자동차는 아무래도 네.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 수요가 있지만 뭐 내년까지 간다면은 대기 수요도 장담 못하는 거 아니야?라는 네. 좀 리스크. 요 두 가지가 지금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이제 시장 상황에 맡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차량 경쟁력을 통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제 구조적인 주가 상승을 좀 지금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 변수도 중요하지만 차량 경쟁력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경쟁력.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현대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갖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그 경쟁력과 모멘텀에 집중하자라는 얘기이신데요. 그렇죠. 그렇다면 그 경쟁력을 봤을 때 뭐 아까 아이오닉 6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이오닉 6 내지는 현대차 EGMP를 통해서 나오는 이 밸류 체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우리가 조금 더 만약에 시장을 진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서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전기차, 현대차와 관련된
밸류체인은 투자하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. 뭐 지금 현대기아차가 얼마 전에 미국 신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죠. 네.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가고 전기차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 미국 현재 동반 주출에 있는 부품사들이 거기에서 신규 수주를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의 현지. 네, 그렇죠.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전기차 쪽에서 수혜를 보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더 큰 폭으로 이제 수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봤었을 때 대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네. 당분간 이제 시장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면은 대형 부품사들이 수혜를 보긴 보지만 워낙 글로벌 시장에 다 익스포저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미국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중소형 부품사에 좀 초점을 맞추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현재 좀 저평가돼 있고 미국이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 부품사들을 보면은 이제 서현이아나 네. SL, 화신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뭐를 담당하고 있을까요? 도어 트림하고 시트 쪽이라서 자동차 내장재를 담당을 하는데요. 뭐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워트레인 변화에서 전혀 어떤 납품에 차질이 없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내부 공간이 넓고 ASP가 높기 때문에 실내가 좀 고급화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이 좀 안정적이면서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고 네. 그리고 미국 공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데 또 앞으로 이제 추가로 증설을 하면서 뭐 글로벌 OEM 쪽으로도 신규 수주를 좀 추진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뭐 그런 점은 이제는 좀 매력적이다. 그리고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화신하고 SL도 약간 간단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SL하고 화신도 이 세 회사들이 공통점이 네. 미국 시장 비중이 매출액에서 20에서 30% 정도를 높다.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예. 그리고 아이템이 화신은 이제 샤시 계통에 들어가는 샤시. 뭐 크로스 멤버나 이런 샤시 계통 아이템이고 SL은 LED 차량 헤드램프를 이제 그렇죠.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다 전기차로 가면 ASP가 상승을 하는 아이템 군에 속합니다. 그리고 근접 지원을 하면서 현재 또 추가 증설을 통해서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내 글로벌 OEM들로 추가 수주가 가능한 이런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저평가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.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전기차 하면은 네, 만두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맞습니다. 만두는 어떻게 보세요? 만도가 좋죠. 만도 네.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미국의 T사의 어떤 네, 굉장히 네,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인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1분기 때 실적을 좀 저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대형 부품사들이 조금 저평가를 받는 거는 작년에는 사실은 완성차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밴드들도 같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. 실적의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올해 1분기까지도 보면은 부품사들이 판가 인상을 통해서 비용을 완성차한테 전가를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조금 실망이 컸고요. 결국에는 이제 밸류체인 그림을 봤었을 때 완성차한테 판가 인상을 요구하기 힘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이제는 대외 변수들이 누그러지는 거를 봐야지 좀 주가가 탄력이 오를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현대차 뭐 저희 전반적으로 전기차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현대차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살볼만 하지 않겠냐 아니면 이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뭐 일단 실적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네. 네, 왜냐하면 지금 환율 변수도 괜찮고 그리고 판매도 6월달까지 봤었을 때 예상한 흐름대로 네. 4월 대비해서 5월이 더 좋았고요. 네. 5월보다도 6월달 좀 판매가 좋았습니다. 근데 지금 리스크가 파업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기는 하죠.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잘 넘기면은 예상했었던 하반기 생산 회복, 뭐 요거는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. 뭐 글로벌 경기 둔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이젠 반도체 수급 차이도 좀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단기 리스크지만 그 이후로는 실적이나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엊그제 나온 뉴스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.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네. 8에서 10%인가 제가 뉴스로 봤을 때는 하락했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미국 어떻게- 시장 판매는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네. 내에선 그래도
선방을 선방했다. 하고 있는 아. 거죠. 예, 미국 시장이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 2분기 들어와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다 20%에서 30% 가까이 많게는 뭐 2분기 전체로 봤을 때는 20% 내외 정도의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뭐 현대기아차 생산만 잘 되면은 하반기 판매는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현대차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다 안 좋아질 때 잘 어느 정도 매니징 시크를 뭐 보여주면서 꾸준히 네. 이렇게 아주 나쁘진 않죠.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래도 이게 자동차 업종이 좀 잘 버텨주는 장이 하반기에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오늘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